전두환 씨 재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이렇게 또 부인 통해서 세상에 알렸는데 그런 분이 한 2013년부터인가 그 투병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작년에 회고로 걸렸어요. 그 회고록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고소 고발은 2016년에 돼가지고 1년 동안 수사를 받다가 지난 이제 5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출석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최초의 변명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라 이 관할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 재판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연 이 주말에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 병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월요일 날 이제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그날 이제 인정신문을 하고 피고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출석 자체를 안 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치매는 사실 알츠하이머병은 정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고동이나 이런 건 불편함이 없으면 뭐 차를 타고라도 이렇게 누가 모셔가지고 출석하면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광주가 좀 멀긴 하지만 KTX 타면 금방입니다. 대구에 무슨 행사 굉장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대구하고 광주하고 그렇게 뭐 쏙 그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정말 치매가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2013년부터 뭐 기억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측근들이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계속 했던 질문들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근래의 일을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뭐 예전에 있었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고요.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회고록은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라는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민정기 비서관이 이 민정기 전 비서관이 사실은 이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에 쓴 사람은 전두환인데 이걸 이제 엮은 사람은 또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한 사람은 또 민정기 본인 비서관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라는 부분 그 표현은 본인이 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걱정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게 이제 나온 거예요. 민정기 비서관. 예를 들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공식 명칭은 전 대통령이죠. 어쨌든. 아니죠. 예우를 이미 박탈당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굳이 불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전두환 씨가 맞는 거예요? 두환이 형이라고 하셨던데.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회고록 사탄 조비오 신부. 치매가서 모르겠는데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요. 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금 타이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구인 될 수 있다는 거 알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재판 출석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에서 고스트라이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구슬로 딱 해서 양지열로 글 잘 써요. 내가 말로 빡 하면 지열 형이 딱 써주고 뭐 이러는 거. 책도 내셨습니다. 6권 죽으라고 냅니다. 죽으라고 내요. 어쨌든 신문 기자 출신. 그래요. 글을 정말 잘 써요. 어쨌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은 막 이러면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조비오 신부가 어쩌고 저쩌고 좋고 뭐 사탄이다.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받아 쓴 게 아니고 나는 치매기 때문에 그때 잘 모르서 뭐 그냥 그때 뭐 광주에서 뭐 어땠던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 밑에서 적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사탄 이 단어는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받아 쓰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법정에서는 일종의 핑퐁 같은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사탄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민정기 전 비서관이 본인이 썼다고 그러고 사탄이란 표현은. 그런데 기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돼 있고 혹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치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민정기 비서관이 사탄 표현 자기가 썼다고 이래버리니까 이거. 근데 저는 좀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아, 지금 그래요? 이거는 그럼 사자의 다행이고. 명예훼손은 뭐 김태현 변호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표현을 사탄이라는 정말 안 좋은 표현. 물론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표현이 더 이제 뭐 정말 화를 나게 분노를 나게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도청에 헬리콥터가 발포를 했다. 민간을 향해서 또 실탄을 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비오 신부가 생전에 끊임없이 증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로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한 부인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회고록이 나온 시점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사실 지난해 5월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당 행사에 직접 참가를 했고 예. 또 유가족들을 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광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영화들도 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실제 총기 발포를 한 명령자가 누구냐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네. 거기에 관한 군 당국의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나온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고록을 그렇게 거짓된 내용의 회고록을 내서 역사를 흐트러뜨리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예. 내가 지금 당시에는 이런 식의 수모를 겪고 본인 입장에서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네. 나중에 후세들에게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항명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뭐 사탄 그 뭐 표현이 이런 중요한 게 표현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그 소송이 걸린 것이 예, 아니라 예. 헬기 사격이 없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나쁘다라고 예. 얘기한 부분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그렇습니다.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광주에 가본 적도 없고 예.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도 없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물론 보고받았다는 부분들은 수차례 반복해서 최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광주에서 활동했던 사령부의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 분명히 전두환의 이름이 들어있다가 나왔어요. 예,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간 적이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고록에 최소한 나는 모른다라고 썼어야죠. 그렇죠. 예, 나는 관계가 없다. 그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민정기 비서관이 사탄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두환 씨에게 면책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들자면 나는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사실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민정기 비서관이 과하게 했다는 그런 정도인데 물타기밖에 안 돼요. 저는. 이미 이런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보통 회고록은 뭐 이렇게 대필하는 작가가 있어가지고 본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진술하면 네. 그 작가가 대필하는 작가가 녹음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자기 표현이나 이렇게 아주 좋게 이제 각색해 갖고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본인 이름으로 책이 나갔는데 네. 이거 실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작가가 다른 작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쓴 표현을 이렇게 표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 안 되고요. 네. 명의 자체가 이미 전두환 회고록으로 된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러니까 뭐 고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 이야기인 거고 그 표현에 대해서 뭐 나쁘다 뭐 악마 사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뭐 민정기 비서관이 책임 정리는 했다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책이 발간된 그 명의 자체는 전두환 씨이기 때문에 이 전두환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이게 출간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에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 자기 책임하에 발간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갑자기 책임 정리한 사람이 주책임자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저는 아마 이 소송 전략상 약간 좀 시간을 끌어보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쓴 것인지 책임 공방이 있기 때문에 민정기 비서관에 대한 고발이 추가로 들어오면 재판부 잠깐만 기다려달라. 여기 수사가 좀 진행되니까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 결과를 좀 보고 이 재판을 좀 진행하자 이렇게 시간 끌기 전략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 4월에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고요. 그보다 한 달 앞서서 같은 출판사에서 2017년 4월에 이순자 자서전이 나왔어요. 제목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예. 뭐 이런 그 부부가 이제 땡전 또이니까 왜 안 외롭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 땡전 또이? 몰라요. 예전에 예. 이제 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예.
9시 뉴스가 있잖아요. 그 당시 예. 공영방송. 예, 그러면 예, 예. 무조건 첫 번째 아이템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이게 예. 그 땡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 또한 이순자 여사는 이거에서 땡전 또이 뉴스라고 당시에 80년대 그랬죠. 그러니까 예. 땡전 또이 뉴스니까 여보 당신은 외롭지 않아. 예. 땡전 뒤에 예. 또이가 있거든. 예. 이거 아닐까요? 그래요. 이 개그가 너무 하드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면은 불출석을 하는 것도 원래를 하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로 치매가 있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면 알츠하이머에 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그리고 건강이 지금 뭐 거동이 불편하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재판부로서는 그 재판부에서 그때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출석을 못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는 그럼 정말로 출석을 할까 안 할까를 되게 신중하게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자분들만은 헛고생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바깥에는 안 나오겠다고 알려져 있을지언정 재판부에는 안 나오겠다는 게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안 나온다고 이미 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우롱한 거고요. 네. 이 얘기도 조금 전에 나온 경우도 이 내가 썼노라 내가 이 표현을 썼노라 이런 것도 굳이 나온다면 변호인의 답변서로 재판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사법부 검찰 수사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엄프를 했군요. 지난번 사실 가장 93년도 네. 골목길 성명 내면서 나는 일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면서 차 타고 숑 합쳐 내려갔을 때 95년이 95년이었나요? 95년 제 입사 이후니까 95년이군요. 예. 93년도에 입사를 안 했군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자, 박상훈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고록, 저자가 전두환인데, 전두환 이분이 쓴 책이니까 내가 전두환 이분의 글을 보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딴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김남국 물론 법적으로야 피해갈 네. 여지가 많겠지만은, 근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예.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보려고. 100%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거 맞는데 예. 예를 들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 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썼네. 뭐 이런 거.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면서. 예. 저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 예. 아마 그런 검토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내가 설사 욕을 먹더라도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욕을 먹는 거죠. 야 그러면 회고록 네가 쓴 거 아니라는 거잖아. 뭐 이게 욕을 먹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낮춰보자고 하는 그런 최후의 이걸 저는 처음에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양반이 2013년부터 그걸 알아왔다면은 2017년에 쓴 회고록은 내가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글들은 병원 중에 썼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형태로든지 조금 덜어보려는 거죠. 근데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게 민정기 비서관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 회고록이 최근에 갑자기 발간된 게 아니라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2000년부터 이 작업을 해오기 시작을 했고 멀쩡할 때부터 해오기 시작했고 초고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자료를 자기가 확인을 해가지고 초고 작업을 한 다음에 다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민정기 전 비서관한테 주면서 자 이제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회고록 시작할 때 서문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같이 못하고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어제 일도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예전에 겪었던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그림 보듯이 선명하게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기 싫어서 내가 정리를 하겠더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일은 잘 기억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재판부의 양형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도 보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내서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서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자라면 돌아가신 분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아무리 나와도 벌금형이지 이게 실형 선고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돈이 29만 원밖에 없으니까 벌금이라도 조금 낮추려고. 아니에요. 예? 실형 그러니까 말 끊어 죄송한데 예전에 조현호 경찰청장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기자회견인가 그 얘기했다가 집행유예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달라요? 이게 공개적인 강연 석상에서 특공대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그 강연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형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사자명예훼손으로 해서 이 실형이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도 뭐 가처분도 인용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고집 부리는 걸로밖에는 저는 안 보여요. 고집을 하는 건 자신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 이런 얘기가 왈가왈부되고 언론에도 남고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얘기를 믿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전달될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양 변호사님이랑 생각 약간 다르. 저는 네. 이게 만약에 아직 재판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인정돼서 유죄되면 저는 실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왜냐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현호 청장은 강연이잖아요. 네. 이건 책입니다. 그럼 네. 파급력의 책이 더 커요. 훨씬 더 크죠. 예. 예. 그리고 피해자라 생각해 보면 물론 피해자는 뭐 조비오 신부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감정적인 이게 사실 법적인 건 아닌데 감정적인 피해자를 보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는 물론 지지자들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직계 가족들 정도인데 이 건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광주에서 희생됐던 수많은 이게 법적인 피해자는 아닌데 네. 수많은 그 피해가자들과 그 유족들을 더 잠재적인 피해자를 훨씬 많은 경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형 죄질 안 좋다고 보죠. 그리고 조현호 전 청장 같은 경우 어쨌든 야 내가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라고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쨌든 본인이 책임자고 본인이 당시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유죄 인정되면 저 개인적인 법감정은 실형이 맞는 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재판 안 나오고 있는데 구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야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판사가? 그 상황에서 일단 출석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예. 근데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예. 이게 뭐 구치소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법정으로 데려오는 건데 예. 얼마만큼이나 큰 뭐 어려움이라고 근데 해야 될까요? 광주로 이 전두환 씨가 압송된다? 압송된다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는 보통 뉴스가 아니에요. 보통 그림이 아니고.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그 이제 월요일 날 재판부가 소환장을 같이 송달을 그날 당일날 송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공판기일만 그냥 통지해주고 예. 소환장까지 같이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소환장까지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소환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까지를 재판부에서는 염두해 두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실제 강제 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나중 문제지만 네. 적어도 이렇게 내가 재판부에서 강하게 나가면서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또 전두환 측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 광주지법까지 이렇게 구인된다면은 광주 시민들이 또 이걸 또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광주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걸핏하면 전직 대통령 물론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재판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나오겠다 한다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죠 진짜.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세 사람. 알겠습니다.